안녕하세요. 음악치료사 곽은미입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 30분 돼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조금 이거 익숙해져서 이제 중간중간 승인해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혹 시간에 맞춰서 안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제 준비되셨나요? 자, are you ready? 하고 시작하는 거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6월 23일 다음 주 화요일 날이요. 11시 15분에 저한테 지금 오고 있는 이혜미 씨라는 분이 계세요. 약간 지적으로도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몸이 조금 많이 불편하신 편이에요. 그래서 휠체어 타고 계시는 분인데 홀로 아리랑을 너무 잘 부르세요. 그래서 이렇게 공연을 너무 하고 싶어 하시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안 돼서 혜미 씨 공연한 게 유튜브에 몇 가지 올라가 있는 게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줌으로 참여해 주시면 트롯의 신이 떴다 그것처럼 앞에 컴퓨터 켜드리고요. 거기서 이제 노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관객이 돼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혜미 씨가 너무 그러니까 어제 연습을 했는데 앞에 관객이 없는 걸 너무 이제 힘들어 하셔서 제가 원래는 유튜브 라이브를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줌으로 하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혜미 씨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로는 노트북으로 아마 12명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면에. 그래서 그게 트롯의 신이 떴다, 트롯신이 떴다. 하여튼 그걸로 보면 앞에서 박수를 막 치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혜미 씨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이 화면이 나가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렇게 놓고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음악치료 카톡방이 있잖아요. 그 카톡방으로 신청 부탁드릴게요. 그날은 그리고 약속을 좀 지켜주셔야 돼요. 혜미 씨 너무 실망할까봐 저희가 지금 열심히 사람을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줌으로 다 해보셨었기 때문에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혜미 씨를 위해서 기운 내실 수 있게 한번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23일 11시 15분입니다. 신청은 좀 미리미리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만약에 그게 신청이 어려우시면 잠깐 여기다 지금 제가 쓸 수가 없죠? 쓸 수 있겠다. 전화가 오나 봐요. 잠깐만요. 무슨 누가 전화가 왔지? 이걸 보면 안 돼요, 제가. 죄송해요. 곽산만 또 시작했어요. 곽산만. 네, 이걸 보면 안 되는데 또 집어넣습니다. 곽산만. 뭘 하려고 그랬죠? 여기다 글씨를 쓰려고 그랬죠, 제가? 글씨를 쓸게요. 레이저 펜. 글씨 색깔이 이건 너무 싫은데. 다시. 펜, 포인트 옵션 펜, 잉크색. 요 색으로 가는 게 낫겠죠? 아이고, 딴 데로 가버렸다. 예. 다른 데로 연락 주시기 어려우시면요.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게요. 왜 안 써지지?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다시 할게요. 네. 자, 불러드릴게요. 010-4750-2277이 제 전화번호입니다. 010-4750-2277이요. 요렇게 해서 전화를 저 참여할게요 해주시면 줌으로 줌 회의 그거를 보내드릴게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보내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4750-2277. 요새는 하도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어디까지 하고 말았냐면 OP 개념, 사물 항구성 개념을 얘기를 했고요. OP 개념이 없는 아이에게 OP 개념이 생길 수 있도록 14단계를 만들어 보세요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내가 마이크를 가까이 안 놓고 하고 있구나. 잠깐만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갖다 놓을게요. 예, 지금 보시면 이 아티클이에요.
84년 너무 죄송하게 너무 오래됐죠? 94, 04, 14, 30년도 넘은 아티클인데 이 아티클이 가장 자세하게 치료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아티클을 권유해 드리고요. 지금 여배우 조명 켜서 지금 좀 밝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티클을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 아티클에서 보시면 자, 14단계 첫 번째는 아동이 180도 회전하는 물체를 무난히 따라가면서 주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눈앞에 있었을 때는 쳐다보다가 요만큼만 가도 안 쳐다보면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 단계가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 모든 단계는 14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정말 오피 개념이 없다면 14년이 걸려서라도 그 단계를 넘기셔야 돼요. 그래서 물체가 보이지 않게 되면 아동이 그 물체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동이 그 물체에 대해서 관심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잠깐만요. 웨이 컨트롤러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있다.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을 사실은 인턴 때 했었고요. 정말로 아 이게 안 되는구나라는 아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정말로 안 되는 사람이 있었고요. 한국에 와서도 정말 인지가 낮다라고 느낀 아동이 있어서 한번 해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왜 우리 저희 음악치료 세션 할 때 쓰는 스카프 기억나세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비춰서 보이는 스카프. 그 스카프를 접지 않고 이렇게 덮으면 아이가 찾아요. 한 번 접어도 찾아요. 2번 접으니까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구나. 진짜 있구나. 진짜구나.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진짜 있더라고요. 오피가 안 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담자는 제가 오래 진행하지 못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정말 좀 가슴이 아팠었어요. 14년이 걸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일부가 감추어진 물체를 아동이 손으로 잡지 않는다. 그럼 그거 훈련시키셔야 되고요. 물체를 한 장소에서 감추었다가 다른 장소에서 다시 나타나도록 하는데 3, 4일을 불구하고도 아동의 시선이 물체가 다시 나타나는 장소에 가지 않으면 이거를 또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결코 쉽지 않고 치료사 너무 지치기 좋고 제가 우순실이라는 가수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비에 젖은 우산인가 하여튼 노래는 생각이 안 나는데 옛날 가수신데 어느 날 없어지셨어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비에 젖은 우산인가? 키 작은 하늘 맞나? 죄송합니다. 키 작은 하늘 맞는 것 같아요. 그 노래를 부르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 없어져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텔레비에 잠깐 나오는 거 보니까 아이가 거의 문해아의 수준으로 태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8살이에요. 8살인데 작업치료 가서 훈련을 받는 걸 보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어떤 훈련을 하냐면요. 치료사의 손이 입안으로 들어가면 문다예요. 그러니까 문다가 이빨로 문다가 아니라 이렇게 무는 거 있잖아요. 신생아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꼭지를 물리면 아이가 빨잖아요. 빠는 게 아니라 문다예요. 8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지까지 한 번도 뭐를 빨아서 먹은 적이 없고 아마 위장관으로 밥을 먹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저 작업치료사도 황당하겠구나. 치료사로서 제일 황당한 게요. 아무도 가르쳐보지 않은 걸 가르쳐야 할 때예요. 그거 손가락이 들어가면 문다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해서 8살 난 아이가 치료사와 함께 그걸 하고 있어요.
음악치료사로서 아마 가장 답답한 순간은 아마 이런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한글 가리키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기회가 있을 텐데, 제가 잘 황당했던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의와 이를 구별을 못해요. 한글을 못 읽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 시도해보다가 내려가고 설마 여기까지 내려갈까? 의와 이가 구별이 안 돼요. 초등학교 5학년이고 정서지능은 누구 못지않게 좋아요. 다른 사람이 자기 싫어하는 거, 다른 사람의 감정은 너무나도 잘 읽어요. 시공간이 나빠서 의와 이가 구별이 안 가는 애인데, 그러니까 의와 이를 구별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그 시계가 다시 나온다면, 자, 얘는 이렇게 있어도 시계지요. 이렇게 있어도 시계지요. 이렇게 있어도 시계예요. 근데 왜 막대기는 이렇게 있으면 의고 이렇게 있으면 이냐고요. 걔 입장에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정서지능은 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 약이 오르니까 울어요. 하고 있는 저도 미치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하고 이거를 구별을 못하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가 집에 가고 나서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생각해낸 게, 으르렁할 때 으하고 이빨할 때 이를 그림 자료 밑에 으를 그리고, 그러니까 으가 나오는 말이 별로 없어요. 으뜸할 때 으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 생각을 못 했었고요. 사자할 때 으르렁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자 그림 밑에 이렇게 쓴 거를 놓고, 그 이빨 그림 옆에 이렇게 놓은 걸 밑에 이렇게 놓은 걸 놓고, 기억이 안 나면 위에를 보도록 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치료사로서 제일 깝깝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이럴 때인 것 같아요. 아무도 안 가르쳐 본 개념을, 설마 모르고 있을 거라고도 생각 못했던 그 개념을 가르쳐야 할 때가 정말 황당해요.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런 아이를 만나거든 정말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14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이 안 넘어가면 그 다음 못 가요.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인지가 낮아서 14년이 걸려서라도 이 개념이 생기고 나면 다음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이 병목을 통과 못하면 그 다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지만 정말 오피가 안 돼 있는 애를 만나시거든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러거나 저러거나 안 돼요. 그 다음 단계를 여긴 바이패스 안 돼요. 자, 죄송하고요. 그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984년도 카네 실험에서 23명의 정신지체 아동 훈련기간 2년 걸렸고요. 하루에 20분씩 주 5일 했어요. 중요한 건 하루에 20분씩 주 5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단순한 작업을 할 때는 매일 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갈 수 없는 형편이라면 어머님들이 매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드려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비가 문제예요. 얼마나 받을 거예요? 우리가 매일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닌데다가.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그 치료비도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료로 해드리는 건 또 아니거든요. 저쪽에도 전혀 책임감이 없고 저도 너무 책임감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중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에미그룹이라는 건 민스 앤 앤드 그룹이고요. 이 그룹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성취했다고 하고 다음이 오피 그룹, 다음이 아무것도 안 한 그룹이에요. 에로 그룹은. 자, 그래서 2번의 연속된 훈련 기간에 성공하면 성취한 것으로 간주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밑에 보시는 아티클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 다음에 이거에 관련된 아티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티클만큼 그 훈련의 과정을 정확하게 써놓은 게 없어서 이 아티클을 권유해 드려요.
치료사들한테 필요한 건 이거를 해서 됐다 안 됐다 보다 우리는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티클을 오래됐지만 이 아티클을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병목 현상 설명드렸었죠. 첫 번째 인지에서 첫 번째 병목은 사물항구성이에요. 두 번째 병목이 수단 목적, M이 OP와 M이로 표현했던. 자, 그 다음 슬라이드는 지금 이게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라는 그 EBS 프로그램에서 했던 건데요.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강의를 듣고 계세요. 그럼 내가 한 강의에 여러분들은 5%밖에 못 가져가세요. 5%. 그리고 교수들이 강의자들이 점점 똑똑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우리는 계속 이걸 하고 있거든요. 서로 설명하기. 우리는 계속 여기를 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이거를 나와라. 펜이고 나와라. 자, 우리는 여기를 하고 있어요. 교수들은 계속 이거를 해요. 그리고 설명을 하다 보면 더 좋은 예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설명을 하려면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자니 자료도 찾아보고 어떻게도 해보고 막 이러면서 찾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유하는 거는 지금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학교 안 들어가 보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학교에 가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졸업한 분들도 계시지만 서로 만약에 그 동기간에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 스터디 그룹 되게 좋거든요. 스터디 그룹 되게 좋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이런 것들을 듣는 강의 너무 좋지만 강의를 듣는 것 너무 좋지만 사실은 서로 설명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똑똑한 게 아니고요. 이거를 계속 해석을 해요. 끊임없이 여기를 하고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혹은 2년에 한 번씩 혹은 매 학기 똑같은 강의를 똑같이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메타인지요. 저는 이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는지 잘 몰랐었어요. 메타인지. 말이 너무 어려워요. 사실 저는 메타인지 제가 설명하면서도 이거 진짜 인지함을 인지하는 거. 이거 무슨 초인지거든요. 한국말로는 초인지인데 인지함을 인지하는 것 또는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초월하리라는 뜻을 가진 메타와 인지를 결합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생각을 보는 또 다른 나가 있는 거고요. 내 생각을 보는 더 높은 생각. 점점 더 어려워지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능력. 이거를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응용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창의력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메타인지라는 게 사실은 단순 지식을 외우는 거나 가지고 있는 정보를 취합하는 것까지도 쉬운데 이 메타인지라는 건 사실은 유에서 없던 거를 창조해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요거를 영상을 하나 먼저 보여드리고 요걸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 가지고 올게요. 잠깐만 쉬고 계세요. 어디 있을까요? 지난주엔 다 찾아놨었는데요. 지난주에 찾아놓고 한 주 쉬었다 들어오니까 또 못 찾고 있어요. 이게 여기로 들어가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못 찾겠다. 꾀꼬리 하네요 또?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천천히 할게요. 제가 이렇게 주의가 산만하답니다. 전체 동영상 아니고 장애아동 관련 뽀로로 숫자놀이 아니고 NMT 연주법 이거다. 지금 화면 나가고 있나요? 화면 나갔으면 알려주세요. 네. 보셨죠? 이게 메타인지인데요. 이거를 생각해, 저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 영상 뒤에 그 설명이 다시 나오는데, 그 왼쪽에서 보셨던 그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서 오고 있는 저 그림을 그 강의 전에 띄워놓으면 그 풀 수 있는 사람들의 확률이, 그 비율이 확 올라간대요. 근데 이 메타인지라는 건 내가 딴 데서 경험한 거를 지금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메타인지예요. 그런데 이 메타인지 같은 경우에 되게 재밌는 거가 뭐냐면, 아이고 이게 아닌데, 아니죠, 너는 가라. 자, 보내겠습니다. 자, 보세요. 대한민국의 첫 번째로 큰 도시, 그럼 기억나세요? 어딜까요? 대한민국의 첫 번째로 큰 도시 서울, 바로 나오죠. 자, 여러분들 과테말라의 7번째 큰 도시 기억나겠어요? 기억하세요? 과테말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과테말라의 7번째 큰 도시 기억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라는 대답이 굉장히 빨리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컴퓨터한테 과테말라의 7번째 큰 도시를 알아내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그 컴퓨터에 있는 거를 모두 뒤져야 된대요. 그래서 만약에 답을 모르고 있다면 그 답을 모르고 있다는 대답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메타인지의 처리 능력이 나한테 익숙한지 익숙하지 않은지, 그럼 바로바로 아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첫 번째 큰 도시와 과테말라 7번째 큰 도시,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른다. 우리는 바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 메타인지를 가리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어, 자, 요 전 슬라이드를 띄워놓고 해야 되겠다. 자, 메타인지,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내담자가 하나 오고 있었고,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집 앞에서 버스를 타면 한빛음악치료까지 한 번에 오는 버스였어요. 한 번에 오는 버스였지만 얘가 마을버스가 있고 일반 시내버스가 있잖아요. 마을버스를 탔었어야 되는데 시내버스를 잘못 탄 거예요. 그럼 집에서 여기 오는 길에 시내버스를 잘못하면 어디로 가냐면 강을 건너서, 여기가 저희가 지금 광장동이라는 데 있는데 걔네 집에서 일자로 이렇게 오는 거였는데 강을 건너서 아산병원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아산병원 앞으로 간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건너가서 버스를 타고 제자리로 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면 못 돌아와요. 근데 그날 마침 또 핸드폰도 배터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애는 도착을 안 하고 전화는 안 받고,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인지라는 거는 정말 이렇게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밖에 안 되는데, 메타인지를 훈련시킬 때 치료사가 제일 답답한 건 이걸 왜 몰라? 이거예요. 요새 일머리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일머리가 없다. 그게 뭐냐면 일을 시키면 빠닥빠닥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그 빠닥빠닥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것까지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를 가르치면 0.5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일머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일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거를 일머리라고 생각했는데 메타인지더라고요. 메타인지. 가리키는 건 가리키는 대로 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생각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메타인지를 처리하는 능력이 너무너무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메타인지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메타인지 자, 메타인지는 그 아이들과 활동하실 때 굉장히 집중적으로 한번 단순 지식이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키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새 제가 제일 그러니까 성인 지적장애들을 하고 세션을 하거나 그 너별비태를 진행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를 많이 물어봐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토요일 날 오고 있는 특별한 바리스타 분께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방역 때문에 바닥을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바닥을 닦아야 되는데 바닥을 닦으셨는데 물기를 내고 가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바닥을 닦았으나 손님들이 딱 넘어지기 좋게 바닥에 물기를 내셨어요. 그래서 실명을 거론하지 않기 위해서 개의 이름을 하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에스더라고 하죠. 에스더라고 할게요. 에스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랬더니 짜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짜오게 시켰어요. 그럼 왜 그전에는 안 짰을까요? 물이 많다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면 그 소독제를 너무 많이 뿌렸을까요? 그러니까 그 특히나 성인 지적장애하고 함께 일을 하실 때는요, 치료를 하거나 세션을 진행하실 때는 이 사람이 생각할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할 기회. 저희가 가리키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러나 이게 이제 또 그 얘기거든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리킬 것이냐, 물고기를 줄 것이냐, 두 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성인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생각하게 해야 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생각하게 하는 일을 더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쵸? 어디까지 갔죠? 지금 1시 3분이네. 예. 그 인지 발달을 위한 음악 치료적 활동을 계획하실 때 고려해야 될 점 중에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참 못하는 게 있어요. 집중이요. 저도 곽산만이라고 스스로 얘기하지만 그리고 ADHD가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어떤 일에 집중을 굉장히 못해요. 그러면 집중을 굉장히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너는 왜 집중을 못하니가 아니라 아이가 혹은 내담자가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조화를 하셔야 돼요. 아이가 소리 자극에 민감하다? 그러면 기타 소리 자극 다 빼셔야죠. 아이가 시각 자극에 민감하다? 그러면 기타 시각 자극 다 빼셔야죠. 그래서 세션실은 되도록 아무것도 없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아이한테 맞게 세팅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너무 산만한 그림 같은 거 필요한 아이도 있고 필요 없는 아이도 있고 있으면 안 되는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세션실을 기획을 하실 때는 되도록 무채색이 좋고요. 이런 거 다음에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자, 자, 어떤 것을 지각하려면요,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집중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냐? 치료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집중력 나빠요. 그래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학습이 됐으면 우리한테 안 와요. 그거는 정말 분명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집중이 나쁘니까 우리가 집중을 만들어줘야 돼요.
집중력이 나빠서 뭐를 못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집중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럼 집중은 어떤 때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자극이 있잖아요. 그러면 집중을 유도해야 되는 사람이 여러분이고요. 어떤 때 집중하냐면요. 요 6가지예요. 한번 어떤 내용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하나는 첫 번째 글자는 영어를 한국말로 써놓은 거예요. 첫 번째 글자는 영어를 한국말로 쓴 거고요. 나머지 5개는 다 한국말이에요. 예. 사강세 불감중. 이것도 어린신 사자전 같이 만들어 놓은 거고요. 외우시기 쉽게. 우리 내담자들이 집중하게 하시려면 요 6가지의 포인트를 줘서 활동을 만드셔야 돼요. 사강세 불감중. 사강세 불감중입니다. 자,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아이고, 여기까지 하고 그만하려고 그랬나? 그랬네요. 자, 여기서부터 갈게요. 사강세 불감중은 사이즈요. 사이즈. 음악 치료 안에서는 소리의 크기가 되겠죠. 강. 이건 강도예요. 강도. 소리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의 강도. 이게 음악 치료 외적인 환경에서는 얼마나 그러니까 얼마나 강렬하냐 강렬하지 않냐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거에 집중하게 돼요. 그게 이제 음악 치료 안에서는 못 듣던 소리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신상 나오면 미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나면 집중하잖아요. 못 듣던 소리, 못 듣던 악기, 못 보던 악기, 처음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의 새로움을 느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은 불일치예요. 아이고. 불일치. 어디 갔지? 불일치요. 불일치. 사강세 불감중에서 불은 불일치. 음악적으로 불일치는 사실은 불협화음이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음악적 자극들이 음악치료 안에서의 불일치예요. 그 다음에 감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중은 개인적 중요성에서 제가 개라고 하기보다는 중으로 넣었던 건데요. 이게 개인적 중요성, 선호도예요. 이렇게 5가지, 6가지 요소가 있을 때 6가지 요소가 있을 때 사람들은 집중해요. 사강세 불감중. 그래서 요 5가지 요소, 6가지 요소가 있을 때 우리는 집중하게 되는데 이게 사강세 불감증이 딴 데로 갔네요. 잠깐만. 사강세 불감증이 시각자료가 있는데 배치를 잘못했네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웠나 보다. 딴 데 가서 잠깐 찾아올게요.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다음 주에 보여드려야 되겠다. 자, 11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집중을 가져왔잖아요. 집중을 가져왔으면 그 다음에 집중을 유지하셔야 돼요. 예? 그게 주의력이거든요. 주의력에는 5가지가 있어요. 또 이제 줄임말 나왔는데요. 초지교 선분이에요. 초지교 선분. 이게 5가지 주의력인데요. 초점 주의력, 지속 주의력, 교대 주의력, 선택 주의력, 분할 주의력. 이렇게 5가지 주의력이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제가 초지교 사강세 불감중 하고요. 사강세 불감중하고 초지교 선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이거를 새로운 공유를 오늘도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화면 공유 중지하고 발표자 모드로 전체 화면 됐다. 전체 화면 종료. 네.
예. 아라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지금 매주 이렇게 들어와 주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불편하지 않으시면 음소거 해제하시고 한 말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한테 제가 혼자 떠든 건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아, 그러세요. 옆에가 시끄러우셨나 보구나. 아라님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잘 들었고요. 뭐 언제나 늘 많이 배우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주시는 팁들 진짜 제가 마음에 깊게 새겨지게 돼요. 특히 막 마음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시작하고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지만 또 모든 과정에 순서가 있어서 그 과정을 넘지 않으면 다음으로 갈 수가 없다고 말해주신 거 그거 굉장히 앞으로도 제가 세션 하면서 많이 기억하게 될 것 같아요. 다른 네. 네, 이론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너무나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정말 이런 거는 경험이 많지 않으면 해줄 수 없는 주옥 같은 조언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생각해 많은 도움이 주셔서 되고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감사합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치료사로 살면서 지칠 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그게 언제까지 이게 내가 제대로 가는 거야? 이 질문은 저는 사실은 그런 질문이 없고 너무 자신 있는 치료사 더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가는 거 맞아, 제대로 가는 거 맞아 하고 자기를 계속 이렇게 성찰을 하는 치료사가 사실은 살기가 너무 힘이 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유, 누가, 나도 안 그러고 나도 잘난 척하고 살고 싶지. 그게 뭐 평생 내가 맞아요. 이거 제대로 하는 거야를 내가 왜 평생 해야 되냐고. 근데 이건 의사보다도 더 정답이 없는 직업이라. 맞아요. 너무 답이 없어요. 예, 그렇게. 너무 답이 없어요. 그리고 뭐 너무 혼자 가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너무 힘들고요.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유튜브로 사실은 라이브로 하면 더 쉽더라고요. 이게 들어오나 말거나 막 이러면서 그냥 나 혼자 하면 되는데 줌은 이게 뭐 사실 안 들어와 주시면 답답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더 어렵기는 한데 이렇게 나눔이 없으면 제가 너무 또 헛짓을 할 것 같아서 자꾸 아라님한테 이렇게 폐를 끼치네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감사하게 이거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아닌데 아유, 아니에요. 제 너무나 머릿속에 있는 건 빨리 감사합니다. 내놓고 가야지. 내 머릿속에 있는 거 가지고 있다 나 죽으면 끝인데 그걸 뭐하러 가지고 있어요. 죽는 것까지. 글쎄 말이에요. 죽는 걱정을 자꾸 하더라고요. 원래 이런 사람이 오래 산대요. 오래 저- 사셔야 죠 예, 그러니까 저 골골백세 할 것 같아요. 예, 골골백세가 요새는 욕이라는데 아무래도 골골백세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기는 해요. 하여튼 너무너무 네. 감사하고요. 예, 다음 주에 혹시 못 들어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도 잘 노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우리 그냥 편안하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요.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봬요. 네. 다음 주에는 좀 더 많이 들어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종료합니다.